네, 그러면 조중동 돋보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정말 매국 언론다운 놀라운 평,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평 제목이 횡설수설이에요. 이분이 정말 횡설수설 잘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도 횡설수설 좀 하셨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문제다도 아니고 항공모함이다. 일단 자기도 생각한다 그렇게. 네, 정말 기가 찬 이야기죠. 네,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브런슨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 코앞에 있는 평택 군산의 미군 기지를 자동으로 떠올리게 한다. 자기는 이제 모욕감이 들기보다는 맞아. 우리는 그런 능력을 수행하는 기지가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드문 발언인데 대중 억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발언이다! 라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네? 네, 저렇게 맞습니다. 해석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현직 사령관이 이렇게 노골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적이다가 아니라 이걸 받다가 아니라 전략적 아주 항공모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게 쓸모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항공모함이다. 기쁘다. 뭐 이런 게 생략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와, 너무 대단하네요. 놀라운 평이고요. 네. 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중국 견제 후에 남은 힘으로 한국을 돕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동맹 유지해온 북한 억제가 아닌 중국 대응으로 성격이 달라진다. 그럼 왜 주한미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애초에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근거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죠. 그럼 근데 나가야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변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를 막 바꾸면 우리랑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랑 합의를 하고 조약을 맺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전략을.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라는 위치가 지닌 가치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우리가 미국에게 버림받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되게 근데 대단한 매국노네. 대단한 매국노고요. 네. 그런데 약간 횡설수설 면모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란 항모에서 전투기를 대만으로 출격시키겠다며 미중 갈등에 우리를 끌어들일 개연성을 높였다는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아니, 이게 인정받아도 뭔 기쁘다. 그럼 그렇게만 가야지. 부담도스럽네. 뭐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평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일제 식민지배 시절 당시에 일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징병제를 환영하던 그 친일 매국노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희 주로 이제 이화여대 네, 학교 총장이라든지 총장 김한란이 이제야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횡설수설 기자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김승년이에요. 김승년 이름을 이름 한번 외워주셔야 기억했네요. 됩니다. 네, 김승년 매국노. 김승년 매국노가 우리 저기 한반도를 항공모함으로 전략적 가치 있는 나라로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을 위해서 총알바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사설을 낸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전쟁의 돌격대로 세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안 생각을 되네. 말을 한 거죠. 용서가 네. 안 되네. 시대는 바뀌었지만 매국노들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 네, 조중동 빨리 폐간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그 조중동 칼럼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광함 칼럼 저희가 이제 종종 찾는 칼럼이죠. 네, 윤석열의 반성 없는 탈당 김문수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약간 분노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탈당을 시켜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보탬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게 약간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지. 조중동은 진짜 열받는 거는 윤석열이 자기 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제일 열받아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 아니 그리고 어차피 탈당을 하면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 없게 자꾸 탈당을 하니까 얼마나 빡이 치겠습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탈당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자기 사람들 다 들이밀어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윤희숙이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 발언을 인용해서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다라고 언급을 해놓고요. 그 다음 줄에 국민의힘에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만 안긴
윤석열이 17일 탈당했다. 여기서부터 분노가 좀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성이나 사과는 일절하지 않고 자기 탈당이 구국과 구당의 용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야. 너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하물며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당한 주제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가? 이 정도면 네. 거의 이재명한테 쓰는 글이라고 해도 믿어질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뭐, 분노감이 느껴져. 예, 염치를 운운하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포장을 하고 막 염치가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네, 그리고 제가 밑줄을 안 그어놨는데 가장 마지막 줄에 법치 운운하는 이 모습에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런 일갈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윤석열의 탈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이 여론조사 지표를 공개를 합니다.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3%, 긍정적인 게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중도층으로 넘어가면 60%대 7% 차이로 격차가 더 컸다. 저는 앞으로 이거 중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성이야 강성. 중도가 제일 강성이야 지금. 중도가 사라졌어요. 다른 의미에서 중도가 사라졌어요. 중도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대한민국은 내란을 청산하는 그날까지 중도는 없습니다. 내란이냐 반내란이냐, 맞습니다. 내란이냐 민주냐 이렇게만 네, 남아 있는 민주냐 상황입니다. 독재냐 네.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백이종 군도 언급을 했는데 행여라도 여기서 행여라도 탈당한 상태에서 김문수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꺼져라. 꺼져라 아닙니까 지금. 꺼져라 내란 쓰게. 네. 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곱씹어 봐라.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역효과가 날 테니까 나대지 마라. 이렇게 일갈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도 비슷한 논평 덧붙였는데 조그맣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 국힘당의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된다. 탈당을 사주한 배우의 조선일보가 있다는 걸 또 드러냈는데요.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직접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변화를 약속해야 네 이제 지지층은 또 결집시키고 다시 호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김문수에 대한 주문이 또 있는 거죠. 이거는 딱 한동훈 저기 입장인데. 아.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을 띄우고 싶어 하는 것 그쵸. 같네요. 근데 지금 한동훈 또 5분 전인가 뭐 페북에 하나 올렸던데. 아, 또 올렸어? 그 김용태가 후보자 배우자 토론회 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다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이 그런 것은 옳지가 않다. 누가? 구태와 꼰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도 뭐 진은정 데리고 나올 생각인가 봐. 그 약간- 게시판이랑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게 끝인가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조중동들은 지금 윤석열과 선 끊어라. 이게 지금 지침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버리고 가자. 이건데 윤석열이 절대 버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버려지지도 않고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요. 집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탈당한 날 김계리를 들여보낸 거 아닙니까 국힘당에. 엿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줄게. 네. 근데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내 딸을 들여보내주마. 분신을 내가 넣어놓을 테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김계리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윤어게인 창당을 취소시키고 다음날 김계리를 만나서 윤버지 그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상심한 김계리를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민망하지 않은 모양새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계리가 아까도 뭐 잠깐 언급됐지만 뭐 윤상현한테도 쌍욕하고 그 속동현한테도 쌍욕해가지고 대표적인 친윤 인사들을 막 대놓고 욕하는 그런. 그래서 석동현이 빡쳐서 나간 것 같아. 김계리가 온다고? 그럼 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김계리가 아니야? 그 전에 석동현 쫓아낼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전검과의 통화 그러니까요. 내용에서. 근데 김계리 드러나고 나서 석동현이 진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전에 윤어게인 창당한다는 거 그 윤석열 뜻이 확실하네요. 네, 윤석열의 뜻을 받고 김계리가 가장 충실하게 그렇죠. 계몽되어가지고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반발이 거세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국힘당으로 다시 집어넣는다. 거기 장악이 가능하겠다. 이런 네. 판단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어게인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국힘당을 윤어게인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네, 더 빠르겠다. 그냥 국힘당을 장악해서 내란 당으로 만들자. 왜냐면 뭐 이런 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가 윤석열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부터도 김문수는 윤석열이었잖아요. 윤석열이 명령한 대로 너는 단일화 한덕수랑 나중에 단일화 해야 돼. 단일화 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너를 밀어줄게. 근데 김문수가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김문수가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랄 게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걸 밀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입장이 사실 동일해요. 윤석열이 곧 김문수고 김문수가 곧 그렇죠. 윤석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김문수 쪽 그 선대위 사람이 아니 왜 김계리 입당 안 시키냐? 한동훈 도움 안 되는 선거 운동만 하고 있는데 김계리 빨리 입당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또 하지 않았습니까? 김거리 김거리 뭔가 더 잘 어울려. 김건희보다 김거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김거리 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김계리가 막 김문수의 턱걸이 능력까지 자기가 알려보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 지침을 받고 입당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김계리를 입당시킨 거는 뭐 김문수를 도와주려고 하는 뭐 의도도 있겠으나 차후에 이제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또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차기의 당권을 욕심내는 게 지금 한동훈도 욕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은 쳐내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계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한동훈을 탁 깠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뭐 거리를 둬야 된다 한동훈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맹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국의 의도는 아니거든요.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커줘야 되는데. 그치, 한동훈을 키워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오히려 세력을 규합해서 여기저기 통제를 따르지 않고 개판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윤석열이 제거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온갖 매국노들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런 매국노들의 지금 경쟁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한테 충성하는 종미 정치인들을 국내에 많이 만들어놔야 차기 정권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재명으로 당선된 건 지금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걸 견제하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판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에게 분명 역할을 주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주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에게 아직 효용 가치가 있다고 있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진압하고 제거했을 그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인정해주고 좀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 네 판에서 한번 놀아봐. 네 가치를 좀 더 증명해봐. 그럼 적당히 우리가 좀 써봐 줄게. 뭐 이런 구상을 또 그리는 게 아닌가. 근데 윤석열이 쓸만한 역할이라는 거는 전쟁광밖에 없거든요. 지금 쓸 카드는. 맞습니다. 전쟁을 기획하는 데서 가장 돌격대, 선봉대에 설 수 있는 사람, 미쳐 날뛸 수 있는 사람, 그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세우는 것 같아요. 김문수가 최근에 이 전쟁 관련한 호전적인 발언들 뭐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김문수가 아무리 호전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군부를 장악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아직.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의 쓰임새는 그런 역할은 윤석열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현의 라인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내란 군부가 아직 색출되지가 않았잖아요. 몇몇 사령관만 지금 이제 대상으로 찍혀서 이제 수사 받고 있는 건데 뭐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안 이뤄지니까 계엄 군부는 아직도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전히 외환 유치를 했었던 사람들은 군부 내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도발은 이어가고 있습니다.